에반스빌의 베델 매너의 전 직원이 이달 초 82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26일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달 초 47세인 간호조무사 조슈아 전이 치매 환자인 가드너 웨버를 침대로 옮기던 중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웨버는 이번 사건으로 눈 주위가 멍들고 왼쪽 눈썹 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웨버는 누구에게 맞았는지 기억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차량에 치인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웨버는 2022년에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였습니다. 베델 매너의 또 다른 직원은 전이 웨버를 침대로 옮기던 중 웨버가 공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웨버를 다룰 때 2명의 직원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전했으며 또한 전은 평소 좋은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사고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전의 해고 요약서에 따르면 웨버가 공격적이었고 전의 대응이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이지는 않았지만 베델 매너의 관리 절차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디애나주 보건부에 제출된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전은 군복무 중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사건 당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은 자신의 자필 진술서에서 웨버가 자신을 때리고 긁으려 했기 때문에 자해 방어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대응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은 신체 상해를 초래한 성인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프랑스 하계 올림픽 소식입니다. 한국이 초반부터 금메달을 5개나 따면서 현재 전체 메달 순위에서 29일 2시 현재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메달은 남자 펜싱에서 오상욱 선수가 따냈습니다. 이후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 여자 사격 공기 권총 10m에서 고교생 사수 반효진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남자 수영 자유형 400m에서 김우민은 박태환 이래 12년 만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한국의 두 번째 수영 선수가 됐습니다. 남자 양궁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보태면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양궁을 비롯해 사격, 펜싱, 배드민턴, 유도,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이 기대되며 근대 5종 경기에서도 금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29일 아침 대장암을 선별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승인했습니다. 가던트 헬스가 제조한 대장암 혈액검사 쉴드는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했지만 이번 FDA 승인은 가용성을 넓히고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사는 45세 이상이며 대장암의 평균 위험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혈액검사가 대장 내시경의 대체 수단은 아니지만 검사 시간이 짧고 수고가 덜 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암 검출 정확도가 더 높고 검사와 동시에 전암성 용종을 제거할 수 있으며 10년마다 검사를 권장하지만 이 혈액 검사는 3년마다 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쉴드 검사의 위양성 비율은 약 10%이며 임상시험에서 대장 내시경이 95%의 큰 용종을 발견한 것에 비해 13%만을 발견했습니다. 쉴드는 혈액 샘플에서 종양이 방출하는 DNA를 검출하여 대장암을 감지합니다. 결과는 실험실에서 샘플을 받은 후 약 2주가 걸립니다. 또한 임상시험 데이터에 의하면 쉴드가 전암성 병변이 있는 사람 10명 중 1명과 암성 병변이 있는 1000명 중 1명을 놓칠 수 있어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전직 공립학교 구역 공무원이 수년간 약 1,67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국은 그의 사기로 축적된 77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여기에는 요바린다에 있는 주택과 고급 자동차들, 57개의 고급 디자이너 가방과 보석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매그놀리아 학군에서 재정서비스 선임 이사로 근무했던 호르헤 아르만도 콘트레라스는 현금을 냉장고에 숨기고 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7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횡령금 1,600만 달러를 전부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검찰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는 학군은행 계좌와 학생회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계좌에서 수표를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그의 사기 행각 중 일부에서 알파벳 약자로 수령인의 이름을 띄어쓰기 해서 수표를 작성한 후 다른 사람의 서명을 받은 뒤 그 공백을 채워 가상의 이름을 만들고 수표 금액을 늘려 ATM에 입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찰청이 공개한 사진에는 현금 더미가 가득 찬 미니 냉장고와 돈다발이 든 루이비통 핸드백이 배열되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전국적으로 식료품점 델리 코너에서 슬라이스된 델리 고기와 관련된 치명적인 리스테리아 발병을 조사하는 가운데 보아스 헤드는 비슷한 우려로 인해 20만 파운드 이상의 델리 제품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델리 식품 회사인 보아스 헤드는 리스테리아 박테리아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 판매 중인 모든 간 소시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또한 같은 생산 라인, 같은 날 생산된 다른 델리 제품도 리콜하고 있습니다. 총 20만 7,528개의 제품이 리콜 대상이라고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USDA에 따르면 문제는 메릴랜드 주의 한 매장에서 보아스헤드 간 소시지 샘플이 리스테리아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발견됐습니다. 이 샘플은 전국적인 리스테리아 발병 조사 일환으로 메릴랜드 보건부가 수집한 미개봉 패키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간 소시지 샘플이 전국적인 발병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에는 6월 11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생산된 간 소시지와 6월 27일에 생산된 델리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리콜 대상 제품 중 일부는 8월 10일 판매 기한이 찍혀 있으며 여기에는 볼로냐, 갈릭 볼로냐, 비프 볼로냐, 비프 살라미, 이탈리안 캐피 스타일 햄, 엑스트라 핫 이탈리안 캐피 스타일 햄이 포함됩니다. 전국적으로 식료품점 델리 코너에서 판매된 슬라이스된 델리 고기와 관련된 리스테리아 발병은 지난주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CDC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34명이 발병했으며 이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입원했으며 2명은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는 오염된 음식이 여전히 유통 중일 수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에 속한 소비자들은 델리 고기를 되도록 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연방보건당국은 지난주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과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정에서 회복한 사람들은 테스트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같은 이유로 발병은 리스테리아 감염이 보고된 주보다 더 넓게 퍼졌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감염 사례는 대부분 중서부와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25일 해리스 후보 캠프가 그를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논의하기 위해 연락했다는 소문을 부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비밀 서비스 관계자들과 함께 다음 달 시카고에서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보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리츠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부통령에게 직접 말한 것은 트럼프와 JD 벤스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프리츠커는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검토되는 약 12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러닝메이트가 되려는 관심을 묻는 질문에 프리츠커는 확답을 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프리츠커는 2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보자가 나에게 부통령 후보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저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는 대다수의 민주당 대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DNC 규칙위원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규칙에 따라 8월 1일에 가상으로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유력한 후보인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면 8월 7일까지 러닝메이트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한 단체가 예술, 문화인식 및 토지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게일러드 앤 도로시 돈넬리 재단은 시카고 지역과 사우스캐롤라이나 저지대에서 자선 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예술적 활력과 다양한 내러티브 확장 및 자연과 농경지 보존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360만 달러의 자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약 300만 달러가 시카고 지역의 53개 단체에 분배될 예정입니다. 재단은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이 인간성,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
우리를 형성하는 내러티브, 그리고 우리를 지속시키는 땅에 대해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